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전투력 순위 탑 20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세한 전투력이 드러나지 않은 캐릭터는 작중 위치, 설정, 언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위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오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뎅은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사왕급에는 못 미치는 인물이었으며 실제로도 로저와 흰수염에게 원콤이 나버렸으며 가반과 호각으로 겨룰 정도의 실력을 지녔었습니다. 하지만 오뎅이 로저 흰수염과 모험을 떠나며 폐쇄적인 와노쿠니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와노쿠니로 돌아왔을 때는 세계 굴지의 해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몇 배나 강해져서 귀환한 남자 천하무적의 코즈키 오뎅이라는 언급이 나오며 오뎅이 흰수염 로저급 강자로 성장했다고 암시되었습니다. 물론 급간에도 격차가 존재하기에 오뎅이 로저 흰수염급 강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적으나 적어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강해지며 사왕 정도의 강자로는 발돋움하였기에 이러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과 목숨을 건 결투를 할 수 있는 강자로 록스, 로저, 흰수염, 샹크스, 오뎅 5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뎅을 제외한 인물들이 모두 사왕 이상의 강자이거나 사왕 상위권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뎅 역시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더라도 사왕 중에서 상위권 강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19위에는 해적왕의 오른팔 레일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일리는 흔히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로 흰수염, 거프, 로저 정도의 강자는 아니나 센고쿠 시키와 함께 자주 묶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창 해군이 흰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레일리가 샤본디 제도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한 해병은 거프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한 해병이 거프에게 레일리를 잡아들이자고 말하자 거프는 정색하며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해군이라고 할지라도 흰수염과의 전쟁을 앞둔 시기에 레일리와 전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샤본디 제도에서 차를로스 성을 폭행하였고 천룡인의 권한으로 키자루가 샤본디 제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밀지모자 일당을 보호해주며 키자루와 레일리가 맞붙게 되었고 키자루는 레일리를 보며 당신을 체포하려고 하면 우리로서도 이래저래 각오를 해야 돼서 라고 말하며 거프와 마찬가지로 해군조차 레일리를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18위에는 금사자 시키가 선정되었습니다. 시키는 과거 록스 해적단 출신이었으며 록스 해적단이 붕괴된 이후 금사자 해적단을 설립하였고 시키는 대두목이라고 불리며 바다를 지배하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로저는 에드워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훗날 이 전투는 에드워 해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이전에 시키가 로저에게 자신의 수하가 되라고 제안하였으나 로저는 시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결국 두 해적단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한수 위의 실력과 행운을 겸비하며 시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금사자 해적단은 괴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로저는 해군에 자수한 뒤 공개 처형당하였고 시키는 로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죽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홀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단신으로 해군 수천 명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라이벌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시키의 횡포를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당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던 거프와 센고쿠가 시키를 잡기 위해 출격하였고 시키는 거프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반나절이나 버텨냈으며 마린포드의 절반을 박살내버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7위에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이 선정되었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세계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사왕을 제치고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에 가장 위협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연히 명성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며 혁명군을 창설해낸 인물입니다. 혁명군은 세계 정부와 적대한다는 점은 해적과 같지만 해적처럼 민간인을 약탈하지 않으며 오직 세계 정부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혁명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 권력 세계 정부를 지배하는 천룡인들을 타도하여 부패한 절대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드래곤군은 천령인과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고 우선은 자신의 사상을 널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거프의 아들이자 루피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거프와 루피 모두 규격 외의 괴물인 것을 보면 드래곤 역시 정상급 강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6위에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였으며 양진영을 통틀어 흰수염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활약하였으며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흰수염을 전담마크하며 흰수염에게 2차례나 명구를 적중시키며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넣으며 흰수염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며 사실상 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루피를 추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완코브 징배를 초살해버렸으며 홀로 흰수염의 작단의 대장들과 잔당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이후 아카이누는 해군 원수직을 놓고 아오키즈와 펑크하자드에서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결국 아오키즈를 꺾는데 성공하며 해군 원수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해군본부를 신세계의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아카이누가 센고쿠와 거프보다 아래라고 평가받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된다면 거프를 넘어 역대 해군 중 최강의 인물이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15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까지 존재했던 인물이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칭호만으로 카이도우를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님이 카이도우를 지금 당장 쓰러뜨려야 하는 적은 실질적으로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남자 라고 평가했기에 설정상으로도 카이도우가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였던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패기, 악마의 능력, 신체 능력, 전투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서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카이도우는 세 가지의 패기를 모두 각성했으며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사기적인 계열인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또한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신체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카이도우는 모든 요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4위에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는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흰수염의 작단의 배에 잠입하였고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어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정상결전 막바지 즈음에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흰수염을 막다치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흰수염을 죽여버린 이후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스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지진의 힘, 이제 나는 최강이다 라고 말하며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이후 자신이 세계 최강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는 각각 자연계 악마의 열매와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로도 평가받는 열매이기에 티치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2가지나 먹는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와 어둠 열매를 동시에 먹은 이후에는 뒷수습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왕으로 불리게 되었고 39억 9,600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3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검사였으며 샹크스가 팔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명실상부 세계 제1의 검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샹크스와 수차례 대결하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부를 가르지 못하며 샹크스의 라이벌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작중에서 평타만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운석을 잘게 썰어버리거나 거대 빙하를 반토막 내버렸으며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위력의 참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최강의 검사의 위엄을 나타낸 적도 많습니다. 또한 칠무회 중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며 칠무회가 3대 세력이라고 불린 이유도 미호크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호크는 칠무회 중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영구국도를 제작할 만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인물이며 매의 눈이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답게 견문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검술만큼은 단연코 현 시점 최고라고 불리고 있으며 샹크스보다도 우위를 점한다는 언급이 나오며 한 세력의 리더가 아님에도 오직 무력만으로 35억 9천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12위에는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미호크의 라이벌로 불렸으며 현재는 신세계의 황제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폐왕색 패기가 유독 강한 인물로 샹크스는 폐왕색 패기를 방출시키는 경지에 올라섰으며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교문색 패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이도우는 각성을 거듭한 루피를 보며 로저, 흰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리며 자신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강자들은 이들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 흰수염, 록스는 사왕을 초월하는 강자이며 오뎅 역시 카이도우 인생 최대의 적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과 함께 샹크스를 떠올린 것을 보면 샹크스는 전설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엘바프에서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키드와 킬러를 원컵 내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키드는 컨디션이 정상이었으며 로우와 함께 빅맘을 잡고 30억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렸을 당시였습니다. 11위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일부 시절 이스트블루에서 아론 돈클리크 캡틴 그룹, 버기, 알비다, 모건 대령 등을 쓰러뜨렸으며 위대한 항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크로커다일, NL, 러브루치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흰수염에게 인정받을 만큼 활약하며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아카이누에게 덤벼들다 사망한 이후에 루피는 정신이 붕괴되었고 세계의 벽이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레일리와 2년간 수련을 하며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2부에 들어선 이후 어인성에서 호디를, 드레스로자에서 더플라밍고를, 토트랜드에서 카타쿠리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노코니에 들어선 이후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의 2차 각성에 성공하였고 결정적으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사왕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으며 현상금도 30억 베리로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